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귀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귀지에 대한 위험성 사진을 보시면 어르신, 아마도 할머니시겠죠? 할머니의 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귀지에 대한 위험성, 특히나 어르신들의 귀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귀지라는 거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귀지라고 검색했을 때 귀지를 파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댓글에 보면 굉장히 역겨운데 만족스러워 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이 귀지를 보면 이 중2 혹은 고막 밑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청소를 하곤 하죠. 뭐 자연적으로 떨어진다, 청소할 필요 없다,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귀지의 그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좀 더 동양인들 특히나 이제 그 동북부, 북부에 있는 동양인들은 이게 마른 귀지 타입이라고 해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 청소를 서양인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서양인들은 약간 더 기름지고 왁스하고 좀 더 젖은 귀지라고 해서 파내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굳어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지에 대한 위험성, 서양인에 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튼 계속 좀 말하려니까 저도 좀 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런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귀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주 그 위험한 그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귀지에 의한 청력 손실은요. 자, 사실 10%의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중에 10% 정도가 이 귀지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하고요. 무려 30%의 성인들이 귀지 때문에 청력이 손실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인분들은 더 많은 사람의 노인분들, 30% 이상의 노인분들이 귀지 때문에 청력이 손실되는 혹은 감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귀의 캐널을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들리지가 않는, 굉장히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귀지에 의한 청력 손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은 노인 계층이에요. 노인 계층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10%, 20%, 30% 이상이 사실은 그 노인 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이 지금 널싱홈이라고 해서 양로원 있죠. 양로원의 3분의 2, 양로원의 노인 중에 3분의 2 이상이 귀지 때문에 청력 손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2,200만 명, 미국에서만 2,200만 명의 노인들이 귀지 때문에 청력 손실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청력 손실이 그러면 대수야 라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청력 손실이 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들리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사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귀에 사실은 기능 중에 균형을 맞추는 거나 혹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청력 손실이 점점 심해지면 40%에서 50% 정도가 청력 손실이 되고 70세 이상이 되면 귀가 더 잘 안 들려요. 83% 이상의 노인분들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를 보시면 저희 사실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나 주변이 소란하면. 그런데
그렇게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라이티스, 그러니까 관절염, 하이퍼텐션, 고혈압, 그 다음에 히어링 로스, 그 청력 손실이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3대 질환 중에 하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청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센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죠. 만지는 거, 느끼는 거, 들리는 거, 보는 거, 맛보는 거 다 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인지하는 거잖아요. 누가 인지해요? 뇌가 인지해요. 뇌가 인지하는데 히어링 로스가 생기면 감이 떨어진 거죠. 감이 떨어지는 거는 다시 말해서 뇌의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뇌의 인지가 떨어져서 뇌 인지가 떨어진다는 거는 뇌 활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거는 기억력 감퇴나 노년들에게 흔히 보이는 치매 같은 cognitive disorder, 그래서 인지 능력 저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디케이터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력이 손실되면 그러면 이분이 몇 년 있다가 다른 감각들도 떨어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시초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뭐 사실은 그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도 계속 사실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 히어링 로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귀의 히어링 로스가 커그니티브 디스오더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상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 청소를 자주 해줍니다. 귀 청소를 자주 해줘요. 그래서 그 1.7 million 약 그 1,700만 명이 이 귀 청소를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제반되는 커스트가 51 million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아니구나. 달러랑 5,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달러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5천억 원? 5천억 원 정도 되겠나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귀 청소가 굉장히 그 양로원을 중심으로, 노년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Here Now라는 하는 기업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We bring our service to nursing home, assisted living, memory support, independent living. 그러니까 그 양로원에 계신 분이나 혹은 독거노인이나 혹은 재반 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귀를 청소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의 귀 청소는 정말 변질이 돼서 나쁜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예. 노인들한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양로원에 가서 귀 청소를 해주는 것뿐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 보면 2주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그 귀 청력 검사도 해주고,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양로원에 그 보조하는 간호사나 그 요양사나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지도를 해줘요. 예, 지도를 해주는 매뉴얼을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청력이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매뉴얼이나 지도를 해주고, 청력이 손실되는 환자들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도를 해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귀 청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력을 손실을 보전을 해주고 막아주고 최대한 지연을 시켜주는, 청력을 손실을 지연을 시켜줘서 결국에는 인지 능력이나 혹은 다른 감들도 계속 보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유지해주는 회사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 양로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노년 인구도 많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에듀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 그 양로원의 조무사들이나 요양관리사들 혹은 가족들도, 그 노인을 포함한 가족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그러한 그래서 정말 청력이 많이 손실이 됐으면 그러면 보조기들을 나눠주고 거기에 맞게
그 해주는 치료해주는 보조해주는 의료기구들을 서플라이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트에서는 정말 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귀 막힘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력을 잃을 수도 있고 대화 단절 때문에 사실은 디프레션도 올 수 있고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가지 마세요. 뭐 대부분 우리 공지를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면 사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알지 못한 산책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어디 계세요 라고 찾는데 귀까지 멀어버리면 청력 손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구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보고가 있는데 77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조사했을 때 청력 이상이 있는 경우에 경우에는 정상인 노인들보다 24% 이상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청력 손실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경중축 청력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3배가량이 높은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혹은 부모님들 포함해서 이런 청력 이상을 항상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이런 게 생기면 재빠르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주시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인공귀를 그러면 반대로 청력이 복원되면 인지 능력이 좀 유지가 될까 혹은 좋아질까 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JAMA에 발표됐는데 좋은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청력 손실된 노인에게 인공귀라고 하죠. 이거는 보청기보다 조금 더 좋은 단계인 것 같아요. 아예 손실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 인공귀를 이식한 경우에 1년이 지난 후에 인지 능력이 낮았던 그룹의 80% 이상이 인지 능력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청력이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 손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 뉴런 자체 신경이 계속 자극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 자극 정도를 높여줬을 때에 인지 능력도 더불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감을 높이면 어쨌든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 뇌에 자극을 주면 그 뇌 자극은 뇌의 다른 부분도 자극을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이나 혹은 인지 능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공부만 하는 것보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청력을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청기를 끼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은 소리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요즘에 이렇게 잘 못 들으시거든요. 이렇게 주위가 소란하면.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크게 소리 지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보청기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어머니는, 에이, 나는 그런 노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시면 사실은 청력이 약간 손실된 경우라도 계속 그것들을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어링 로스, 청력 손실하고 치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된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어서 히어링 인스트루먼트 인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 히어링 임페어먼트를 방지할 수 있는 혹은 주장할 수 있는 보청기라든지 혹은 더 나아간 그런 의료 기구들을 넣어준다든지, 그래서 치매 효과를 한번 보는 거, 치매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보는 거, 이런 것들 클리니컬 트라이얼 6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치매 환자가 70만 명이 돌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노인 유병률이 사실은 보면 그 10%가 거의 대부분 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건 국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 예방센터, 치매 치료센터를 이제 전국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치매 부담이 굉장히 퍼블릭 헬스 입장에서 보면, 공중보건에서 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기 검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드린 히어링 로스, 이 귀 청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로, 우리가 그 조기 검진의 인디케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양로원이나 혹은 이런 요양병원에서도 이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청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귀의 청력에 대한 검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의 중요성을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 요양조무사들, 관리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이 그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희 그 주위에 계신 분들, 특히나 부모님들, 귀를 또 파드리고, 또 요양원에서 이런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국가 과제라든지 혹은 기업을 설립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반되는 뭐 청력 측정이라든지 정기 관리, 그리고 간호보조사들 교육하는 거, 그리고 이런 보조 제품들, 의료기기들을 판매하는 것들, 서플라이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의견이라든지 혹은 궁금증이 있으면 또 질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한번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까지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 경보롱이 발견됐다. 그건 이제 부산이나 이제 남쪽에서 모기가 잡히면 그때부터 경보를 하거든요.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올해는 2주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기에 대한 얘기, 모기가 왜 우리 피를 빠느냐, 그리고 사실 뇌염도 문제지만 이 모기들은 아주 해충이잖아요. 얘는 모기, 말라리아, 뭐 지카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병원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을 우리 몸에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플라스틱,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 우리 해양뿐만 아니라 요 지면에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